听力第一部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HSK 5급 듣기, 오늘은 듣기 제1부분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유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듣기 1부분 보기 분석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나 뭐 뒤에 세로 줄 긋기? 그렇죠. 주어나 공통된 단어가 있다면 그 공통된 단어 뒤에 세로줄을 쫙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어디에다 밑줄 긋냐면 바로 수러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밑줄 대신에 동그라미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사나 시간명사, 자, 부사 또는 시간명사가 문제 속에서의 핵심일 수도 있고 답안에서의 또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단어, 그러니까 A, B, C, D 4개 보기 중에서 A, B, C가 각각 서로 다른 어휘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차별화된 단어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은 마이너스 표시로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풀 문제의 핵심 팁. 오늘은 좀 다양합니다. 풍부한 내용이 다뤄지는데요. 숫자 또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덧셈 준비하자. 그리고 장소, 계절 관련된 문제는 직접 화법의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직접 화법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직접 화법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 유형에 주목합니다. 자, 장소, 계절이에요. 그 다음 첫 화자의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첫 화자의 첫 마디. 그리고 팁으로 또 알려드리자면 두 번째 화자의 두 번째 그 말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듣기 1부분이지만 듣기 2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사람의 대화가 주고받고 이렇게 4줄짜리 혹은 5줄짜리가 등장할 때 첫 화자의 첫 마디, 두 번째 화자의 마지막 마디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부정 3개, 긍정 하나면 뭐가 주로 정답이냐면 긍정 하나가 주로 정답. 알겠죠? 인물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긍정형이 정답인 경우가 많더라. 자, 여기까지 팁을 알려드리고요.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보기를 보니까 춘, 夏,秋,冬나와 있네요. 여러분, 춘하, 추동, 계절에 관련된 표현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소 또는 계절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화법의 유형의 문제가 많다? 그렇죠. 직접 화법. 잘 듣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现在开始第一题。一，老公，你说过10月份要陪我去哈尔滨旅游，现在都快过了3个月了，我们到底还去不去了呀？哎呀，现在哈尔滨太冷了，明年春天我们再去吧。现在是什么季节？ 자, 1번 문제 함께 보시죠. 老公,你说过10月份要陪我去哈尔滨旅游. 자, 여기서의 老公은 남편을 부르는 지칭인데요. 사실 상대방에게 남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친아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애교 섞인 자기야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은 남편에게 남편 뭐 이렇게 상대방에 부르는 그런 호칭이고요. 10월 달에 나를 데리고 하얼빈에 여행 간다고 해놓고 现在都快过了3个月了我们到底还去不去了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의 또란 단어는 모두란 뜻이 아니라 이미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징의 용법인데요. 주로 상대방에게 책망하고자 할 때 많이 써주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또콰이라고 할 때 이 또는 짧게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콰이 이런 식으로 거의 3개월이 지나가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나가는데 우리 도대체 그래도 가긴 가는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말투죠. 여러분, 따오디 도대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아야, 现在哈尔滨太冷了 렁, 형 앞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별표 3개. 사실은요, 10월달 들렸고 3개월이 지났다라는 표현 들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산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하자에
직접적인 화법, 바로 하얼빈 타이렁을 토대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계절은 바로 겨울이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明年春天我们再去吧. 내년 봄에 우리 그때 가서 다시 가자. 이렇게 남편이 말하고 있네요. 现在是什么季节? 지금은 어떤 계절입니까? 자, 지금 계절은 그렇죠. 답안 중에서 D, 冬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10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렁 되겠네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좀 멍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핵심 키워드만 포착하신다면 나머지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은 D입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서 ABCD 보니까 书包, 名片, 银行卡, 身份证이라고 해서 책가방, 명함, 은행카드, 신분증. 여러분, 뭔가 사물이죠. 그러면 무엇인가 사물이 나올 수 있지만 요즘 HSK 패턴은 뭐냐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2개 내지는 3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4개가 다 나열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남녀 두 사람이 무슨 화제에 대해서 뭘 묻고 무엇을 답하는지 표시해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亲爱的，把身份证递给我吧，在钱包里。钱包里只有几张银行卡，没有身份证。你是不是拿出来了？女的想要男的帮她拿什么东西？ 자,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첫 번째 화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아이다 라고 했죠. 제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1번에서는 라오공, 남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보, 뭐 혹은 자기야 이렇게 애교 섞인 말투 친아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야, 把身份证递给我吧. 신분증을 나한테 건네줘 라고 했는데요. 이 신분증을 이라고 했을 때 받자문 등장했죠, 여러분. 듣기평가 문제에서 이 받자가 등장하면 받자 뒤에 이 단어가 핵심어로서 본문에, 그러니까 질문에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에 递给我 할 때 띠는 건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누구에게 건네주냐면 나한테 건네주세요. 나한테 건네줘. 在钱包里 지갑 나왔네요. 자, 아까 보기 중에서 지갑 없었습니다만 신분증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명함이라든지 은행카드 있었는데 계속해서 또 두 번째 화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갑 안에 신분증 달라고 그랬어요. 钱包里只有几张银行卡. 네, 은행카드 등장했네요. 没有身份证. 신분증은 없는데, 자, 신분증 달라고 했는데 신분증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你是不是拿出来了? 당신 꺼낸 것 아니야? 꺼내놨던 것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질문도 잘 들어야겠죠? 女的想要男的帮她拿什么东西? 여자가 남자더러 그녀를 도와 무슨 물건을 꺼내달라고 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拿什么东西? 자, 그러면 2번 반복되었던 바로 여자가 요구했던 신분증 그리고 신분증 없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엇을 꺼내야 되냐면 바로 신분증 되겠네요. 정답은 D, 身份证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의 A와 C는 난더와 뉘더예요. 그런데 B와 D는 小陈, 小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주어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똑같은 보기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수러 위주로 체크를 하는데요. 倒霉,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라는 뜻이고 乐观, 낙관적이다, 긍정이죠. 天天哭, 날마다 운다, 부정적이고요. 心脏不好, 不好, 부정적이네요. 자, 이렇게 부정 3개, 긍정 하나가 나올 경우 뭐가 답일 확률이 높다? 긍정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은데 정말 그런지 들어보시죠. 3. 小陈心态真是不错，别人遇到这种事还不得天天在家哭？要是我的话，肯定接受不了这个事实。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자, 3번 문제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남자가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나요? 그렇죠.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는 첫 화자의 첫 마디. 자, 형광 펜미줄 쫙 거주시면서 따라오십니다. 小陈心态真是不错. 자, 그래서 小陈은 신타이는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도 되지만 그냥 마음씨라고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씨가 정말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小陈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긍정으로 나왔죠. 여러분 사실은 뒷부분은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질문이 만약에 뭐 小陈心态怎么样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오늘 문제처럼 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라고 묻는다면 답안 바로 B. 小陈很不错,很乐观. 그렇죠. 小陈很乐观. B라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꼭꼭꼭 명심해 주세요. 시험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小陈은 사람이 아주 좋다 해서 첫 화제 첫 마디. 뒷부분은 참고로 제가 들려드립니다. 别人遇到这种事还不得天天在家哭.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날마다 집에서 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울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은 운다는 얘기지 小陈이 날마다 집에서 운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자가 날마다 운다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B 답안이 오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는 말합니다. 要是我的话,要是什么什么的话 접속사 만약 뭐뭐라면 만약 나라면 肯定接受不了这个事实接受 역삼각형, 事实 삼각형 해주시고요. 틀림없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바로 小陈很乐观 B가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부정 3개에 긍정이 하나가 나오면 뭐가 답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긍정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듣기 일부분에 관련된 문제 3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우선 1번 문제에서는 숫자와 시간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10月份, 그 다음에 过了3个月了. 근데 남자가 했던 말 중에서 하얼빈 太冷, 특히나 现在 하얼빈 太冷 통해서 요 시간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계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시간은 여러분들이 덧셈 준비하시면 되고 계절 관련된 건 직접 화법 유형이기 때문에 들린 대로 그냥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은冬天 겨울이다. 이런 답안을 우리가 골랐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 화자가 친화이다 그러면서 把身份证 할 때 그 身份证 이라는 핵심 키워드 뭐예요? 바로 첫 화자의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부정 3개에 긍정 하나면 긍정 하나가 주로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긍정형의 답안이 정답이고 또 이렇게 부정 3개 긍정 하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요즘 시험에서는요. 부정 2개에 긍정 2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정 2개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람 어때? 이렇게 평가할 때 첫 마디 딱 듣고 나서 긍정형이다. 그러면 긍정형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 때는 정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킬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팁으로 알려드린 이 스킬들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듣기 제1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내공을 다지기로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